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을 할 진양근 TV의 진양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촬영해 드리는 시간은요. 2026년 8월 23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밤 11시 3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금요일 날 HLB, 목요일 날이 이어서 이틀째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우리 HLB 주주님들 이 월요일장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지 이러한 걱정을 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리면서 남은 주말 편안하게 마무리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일요일 날 밤늦게 영상을 좀 켰습니다. 먼저 최근 이 조정으로 인해서 리라푸고 라티닙도 FDA 승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요, 최근 이러한 조정이 나온 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HLB를 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HLB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그리고 요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HLB가 과연 어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주가 흐름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오늘 명확히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 흔들 때마다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습니다. 요 댓글에다가는요. 최근 이러한 조정 구간에 우리 HLB 주주님들 절대 매도 물량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요 매도 금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틀 동안의 이 깊은 조정을 만든 범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 주가 하락의 범인은요,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지금 공매도 매매 비중, 금요일 날 얼마 나왔었죠? 11.93% 나왔죠? 그리고 그 전날에 무려 18%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도요, 18%, 화요일 날도 10%가 넘게 나왔죠. 최근에 공매도 매매 비중이 10%를 계속 넘기고 있는데 이 공매도 매매 비중은요 3%만 넘어가더라도 공매도 비중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무려 10%, 18%, 18%, 11%. 지금 이 구간의 조정은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물량으로 의도적인 조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요 자리가 매물대 구간인데 언제부터 매매 비중이 급증을 했죠? 바로 요날 화요일 날부터 화요일 날 윗꼬리가 달렸죠.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은요. 지금 이 43,000원에서 45,000원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게끔 주가를 여기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매도 물량만 덜 나왔더라면은 이미 요 45,000원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거예요. 진짜 이 공매도 세력들 박살을 좀 내야 됩니다. 우리 HLB 주주님들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을 내기 위해서는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댓글에다가 우리 주주님들 매도 물량 던지지 않게끔 요 매도 금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지금 이 대차장고를 보시면요. 최근에 대차장고가 그래도 상한되는 구간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대차라는 게 뭐냐면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거를 대차라고 얘기를 해요. 공매도 이꼬르 대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공매도는 어디서 치죠? 고점에서 쳐서 주가를 누르죠. 주가가 밀리면은 저점에서 싸게 사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만 원이에요. 공매도로 주가를 눌러서 7만 원까지 밀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만 원에 싸게 사서 되갚는 거죠. 그럼 이 공매도 세력들은 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지금 이 구간에서 대차 잔고도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세력들은 지금 요 구간을 저점으로 인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은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오히려 손실을 봐요. 10만 원의 공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서 13만 원까지 올라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 3만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 요 구간에서 이 대차 잔고를 계속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대차 거래 상위 10개 종목 여기에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요. 우리 기술 다음으로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이 바로 이 HLB입니다.
그동안 우리 주주님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게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 공매도 세력들 척살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것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대차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죠? 거의 2,200만 주예요. 빌린 물량이죠. 결국에는 상환을 내야 돼요. 어떻게 상환할까요? 현물을 사는 거예요. 현물을 사서 되갚는 거죠. 그럼 이 현물을 사는 이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매수세가 들어온과 동시에 주가를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매도 물량은요. 과거에는 상한 기간이 무제한이었죠. 근데 지금은 한번 중단됐다가 재개가 된 이후에 3개월이라는 상한 기간이 발생이 됐어요. 지금 3개월 전으로 가보면요. 자, 언제였을 때요? 요 구간이에요. 이 고점에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눌러버린 거죠. 그리고 이때는 리보세라립의 CRL, 이 CRL을 수령하면서 두 번의 하한가를 때려 맞으면서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요때 공매도 쳤던 이 물량을 이제부터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를 쳐서 저점에서 싸게 상환을 하는 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숏 커버링. 숏 커버링 터질 때는 지지 구간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현물을 사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로 주가를 급락을 시키는 이 이유가 뭐죠?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밑에서 물량을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을 갚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이 세력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9월 27일 리라프고 라티닙의 FDA 신약 승인이에요. 지금 이 리라프고 라티닙의 리포커스 임상 실험 핵심 결과 내용을 보시면요. 이 객관적 반응률, 암이 실제로 줄어든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 건데 무려 46.5%가 나왔어요. 즉 절반 정도가 약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통제율을 보시면은 암이 줄어들었거나 진행이 억제된 환자의 비율을 뜻하는데 무려 96.5%,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효과를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반응 지속 기간 중앙값을 보시면요. 종양 반응이 유지된 기간의 중앙값인데 즉 약효가 언제까지 효력을 발휘했는지 요 기간을 얘기하는데 거의 1년입니다. 1년. 이 데이터값만 봤을 때 거의 완벽한 약효라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앞전에 리보세라닙, 캄잘리주마, 자, 이 조합에서 제조시설, 자,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세 번의 CRL을 수령을 해서 FDA 승인이 좌절됐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리라프고 라티닙도 제조시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리라프고 라티닙은요. 두 곳에서 제조를 하는데 한 곳은 캐나다예요. 또 한 곳은 미국입니다. 둘 다 CGMP 실사 이력이 있는 제조 시설이에요. FDA가 실제 실사를 진행을 했던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제조 시설 때문에 CRL을 수령할 가능성은 정말로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실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제조 시설이기 때문에 FDA가 이번에 실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결론은요. 이 제조 시설 문제 때문에 CRL을 수령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라프고 라티닙의 FDA 승인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 FDA 심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떠한 보안 사항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리라프고 라티늄은요, 2022년도에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었고, 2023년도에는요, 혁신 치료제까지 지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FDA가 NDA에서 우선 심사를 받아들인 약물인 만큼 이번 9월 27일 날 FDA 신약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명분이란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HLB는 세력들의 공격을 많이 받는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가 공매도 세력이고요. 하나는 또 전화 사채 세력인데, 자, 이 사채 물량, 500 물량이 나온다. 자, 이걸 악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전화 사채, 컨버터블 분들 CB라고 얘기하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얘기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주식으로 받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채 세력들도 전화체 물량을 추가 상장을 시키겠죠. 그리고 상장시킨 물량을 결국에는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량을 누구한테 매도를 할까요? 결국에는 우리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갈 건데 개인들은 어떠한 구간에 매수세가 들어올까요? 옆으로 행보하는 이런 구간? 재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이 구간? 이럴 때는 물타기 물량은 들어오겠죠. 결국에는 개인들의 광기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승 랠리 구간, 자, 이러한 급등 랠리 구간을 만들어줘야만 이때부터 개인들의 광기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때 들어온 개인들한테 이 세력들도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 실현하면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공시를 좀 보시면요. 금감원 공시에서 최근에 반기 보고서 1번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자, 보시면요. 지금 전화체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38회차, 39회차, 40회차, 41회차, 43회차까지. 지금 요 43회차, 41회차는 2026년도 10월달 그리고 2027년도 4월달부터 전화 청구가 가능한데 지금 요 40회차 전화체 물량 요게 8월 28일 날부터 추가 상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38회차랑 39회차도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 40회차의 이 전화체 세력 8월 28일 이후부터는 추가 상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 상장을 시킬 때 어떻게 상장시킬까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상장시키겠죠. 그래야만 개인들 들어올 때 물량을 떠넘길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 이틀 동안의 이 급락을 만든 거는요.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이유 자체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지 않고 주가를 바로 끌어올려 버리게 됐을 때 지금 이런 구간에 물려 있는 분들 아싸 본전이다. 매도하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 물량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바로 세력들이 받아줘야겠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이 세력들은요, 자선사과가 아닙니다. 절대 우리 개인들한테 수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개인들의 물량을 최대한 털어주고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럼 이때 털린 분들이 아 이거 속았다 이러면서 이때 고점 구간에 새롭게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들어오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세력들의 주가 시나리오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만 이 세력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이 세력들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채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님들을 가장 괴롭혔던 세력들은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에요. 이 공매도 세력들 정말 박살을 좀 내야 됩니다. 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절대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 던질 때 밑에서 물량을 싸게 사서 받아내면서 이 물량을 상환을 하는 거예요. 고점에서 고매를 쳐서 주가를 눌러요. 저점에서 싸게 사서 상환을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순간 이 공매도 세력들 돈 벌어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요 매도 금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적어주세요. 자, 이제 이 리라푸구 라틴입의 FDA 시작 승인 날짜 9월 27일입니다. 며칠 남았어요? 자,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주식은요, 기대감, 선, 반영입니다.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리라푸구 나트륨의 신약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와 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이때부터 우리 개인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겠죠. 개인들의 매수세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중 돼서 자 이러한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때 자 이럴 때 급하게 올라타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최근에 이러한 눌림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러한 눌림 구간을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비중을 더 늘려가셔야 되고 또 특히나 이렇게 고점 구간에 물려서 오랫동안 손실 중이신 주주님들은요 반드시 이번 이 조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기대감이 주가의 선반영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때 특히나 이때 뭐가 터질 수 있어요? 바로 이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같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가요. 기대감으로 붙는 이 매수세와 또 이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상한 물량, 즉 쇼커버링 물량, 이게 매수세를 말씀드렸죠. 자, 이것까지 같이 매수로 잡히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가파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요 자리가 매물대 구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매물대 터치를 3번이나 진행이 됐어요. 특히나 갭이 떴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두껍지가 않아요. 지금 이미 이 구간의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돌파를 해줬을 때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추가 상승을 지금 공매도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우리 주주님들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지금 요 자리 요게 또 매물대 구간인데 또 20일선까지 올라와 주고 있죠. 이 부근에서는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요. 날짜가 8월 21일자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이에요. 이날 영상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내용 길지 않으니까요. 짧게만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요 43,000원, 45,000원 요 자리가 매물대 구간인데 요 앞전 구간에 갭을 띄웠던 자리. 즉 매물대는 두껍지가 않은 자리예요. 최근 3일 동안에 이 매물대를 터치를 하면서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 대량의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는 거의 대부분 끝이 났어요. 그리고 요 37,000원 구간 그리고 요 20일선 겹치는 요 부근에서 아래코를 말아 올리면서 지지력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36,000원 요 매물대에서는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까지도 가게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변동성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우리 주주님들 겁먹고 매도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까지 해드리면서 자, 이미 요 앞전 구간에 요 20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아래꼴을 말아 올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요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은 금요일 날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요 37,000 이 매물대 부근에서 아래꼴을 살짝 말아 올렸죠. 그만큼 요 자리에서는 지지력이 강하게 나와준다는 뜻이고요. 지금 밑에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21선을 타면서 이런 식의 반등하는 추세를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 구독자 대인방에서도요. 자, 요게 금요일 날인데 이때 당시 주가가 얼마였어요? 37,900원, 37,950원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지금 오늘도 공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바이오주도 동반 하락, 거래량이 없는 하락입니다. 새벽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37,000원 매물대와 22선이 겹치는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7월 14일자에 대응 못 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타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가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요때 기술적 반등, V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초록색 선 이게 60일선이에요. 지금 60일선이 저항으로 작용되면서 여기를 맞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20일선. 이 20일선을 5일선과 10일선이 뚫어냈죠. 이 자리를 뭐라 불러요? 골든 크로스 구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럴 때는 보통 강한 상방의 흐름이 전환이 되는 구간인데 요 60선까지 돌파를 해주잖아요. 이때부터는 상방으로 완벽하게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장 혹여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HLB가 3.76%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고 주말에 미국의 이 채권 금리 자, 이 채권 금리까지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월요일장 초반에는요, 주가가 밀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하시면 안 된다? 절대 매도 물량을 던지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요 22선이 겹치는 요 부분에서는 지지를 받고 아래꼴을 말아 올리면서 장을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지금 이 파생 시장을 보시면은, 자, 월요일 날 만기 콜이 있어요. 자, 이 콜 옵션인데 옵션이 뭐냐면 지수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콜 옵션은 롱 베팅, 지수가 상승한다. 풋 옵션은 숏 베팅, 지수가 하락한다에 베팅을 했다는 건데 자, 월요일 날 만기가 된 이 콜 옵션에다가 외국인들이 무려 327억 원의 매수를 잡아놨어요. 이게 옵션이기 때문에 뒤에다 0을 두 개를 더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3조하고도 2,700억 가량을 지수가 올라간 데 베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인 이 풀옵션을 보시면요. 월요일 만기 풋에서는 매수세가 2억 정도밖에 안 잡혔단 말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주포는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들은 월요일장에서 지수가 상승한 데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장 초반 주가가 밀린다더라도 이렇게 아래꼴을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혹여라도 요 37,000원 이 부분까지 주가가 다시 밀린다. 요 20선까지 주가가 밀린다 했을 때 지금 이러한 눌목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요. 반드시 추가 매타점을 잡고 비중을 더 늘려가시거나 아니면 평단가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빠지면 뭐 때문에 빠지는지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간에서 매타점을 잡고 비중을 더 늘려가야 되는지 이러한 매타점까지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건데요. 최근에 요 밑에 화살표 되어 있는 날. 자, 요 날이 언제죠? 7월 14일이에요. 밑으로 좀만 내려볼게요. 7월 14일, 이게 화요일 날. 자, 요 화요일 날을 보시면요. 요거는 분목 차트인데요. 이때 당시 주가는 얼마였어요? 26,750 원이었어요. 시간은 15시 17분. 딱 종가 베팅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HLB 매수가는 현재가 26,75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들였어요. HLB 25,500원 매물대 이탈 후에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매물대 위로 안착을 했는데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개미 물량 털고 그 물량을 받아서 아래꼬리를 말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 9월 27일 FDA 승인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요날 저점이 얼마였죠? 저점은 24,000원이었어요.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한 이 바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바닥 근처, 요 바닥 근처에서는 안전하게 추가 매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인방에서 우리 HLB 주주님들 HLB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들뿐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빠질 때는 뭐 때문에 빠지는지, 자, 이러한 실시간 브리핑까지 요 구독자 대인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우시거나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 HB 관련해서 정보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요 구독자 대인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저 진양군과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모두 다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HLB 영상 촬영해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동행을 해 드릴 거예요. 요 구독자 대인방 입장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가 요 밑에 입장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남겨드렸으니까요. 이 입장 방법 순서대로 입장 좀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HLB 대응방이니까요. 입장 후천 남겨주시면서 요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장 요청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입장에서 뭐 광고 메시지 뿌리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뭐 스팸 메시지 뿌리시는 분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님과 확인되신 분들만 제가 승인 처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댓글창을 열어드렸어요. 요 댓글에다가 지금 우리 HLB 주주님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 매도 물량을 던지지 말자는 의미에서 요 매도 금지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이틀 동안의 깊은 조정이 나온 이 이유,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조정을 만든 것뿐입니다. 어떠한 악재가 생겨서 조정이 났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엔 이 공매도 세력들을 우리는 박살을 내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 주주님께서 힘을 모아서 단결해서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아야만, 물량을 뺏기지 않아야만 이 공매도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이 매도 금지 댓글 한 번씩만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HLB 좀 밤 늦은 시간에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자,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끔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는 요 매도 금지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월요일 짝 장중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진양근이었습니다.